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기놀이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수 앞에서 숫자를 세며 공기놀이 하는 혼니비를 보니 그때 일이 떠올랐다. 부녀가 모두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 어느 저녁이었다. 초득, 종각, 복수가 술을 마시려 주막에 모였다. 날씨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꾸물꾸물했다. 하늘엔 희끄무레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최씨 가족은 시골에서 돗자리 짜는 일을 했다. 돗자리 짜기는 인기 높은 직종 중 하나였다. 충성은 호랍이었다. 아내는 꽃님이를 낳다가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떴다고 했다. 타고나길 몸이 약한 꽃님이는 마수처럼 밖에서 뛰놀 수 없었다. 꽃님이가 좋아했던 건 공기놀이였다. 꽃님이가 병으로 두루눕자 어린 딸 하나만 보고 살던 충성은 속이 바짝바짝 탔다. 용하다는 의원도 모셔와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가게의 부담만 점점 커졌다. 세상 물정에 밝은 복동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식리긴에게 돈을 빌렸다. 그게 파국의 시작이었다. 순진한 충성은 설마하니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이 자신을 등쳐먹으려 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마침내 충성은 복동에게 사채 빌린 일을 털어놓았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나? 수팽 그놈 소문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충성의 이야기를 듣던 복동이 벌컥 소리를 질렀다. 자네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면목 없습니다. 나한테 면목 없을 거야 없네만 그래도 한마디 물어보기라도 할 것이지. 복동의 말에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묻어났다. 어쩌면 좋을까요? 충성이 물었다. 관에 고해보긴 했는가? 충성이 고개를 흔들었다. 새로 오신 옷님을 직접 뵙겠다고 몇 번이고 관아에 찾아갔지만 수팽이 어떻게든 손을 써놨는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두 남자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고민했다. 문득 복동이 묘안이 떠올랐는지 참 그렇지 하며 무릎을 탁 쳤다. 듣자 하니 옷님이 기방의 어느 기녀한테 푹 빠졌다고 하네. 그래서요? 기방 행차하시는 길목에 버티고 있다가 읍소해보는 건 어떤가? 사람들 눈도 있으니 막무가내로 내치진 못할 것에.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충성이 비로소 얼굴을 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진 말게나. 가재는 개편이라고 원님도 수팽편을 들지 모르니까. 들떠서 얼쩔 줄 모르는 충성을 보고 복동이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오죽 좋겠냐만. 복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충성은 옷님 가마가 제 앞에 지나치자 뛰어나와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웬 놈이냐? 가마를 따라가던 아전 하나가 눈을 부라렸다. 옷님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내치지 마십시오. 아전은 사람들 시선이 거북했는지 충성을 쫓아버리려 했다. 하지만 충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흉년에다 딸 자식 병부안 하느냐 아전 수평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까지 내놓으라 합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충성을 내려다보는 옷님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더냐?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더냐?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하지만 그런 이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옷님은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그거 역시 내가 동의한 거 아니었느냐? 제가 까막눈이라 수팽이 저를 속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거 역시 미련하고 무식한 내 잘못이다. 충성은 온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온님은 차갑게 내뱉고는 가마를 출발시켰다. 저들을 믿는 내가 바보였구나. 충성의 말을 다 들은 복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도망치게. 복동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충성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혼자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님이는 어떻게 하고요? 저 몸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생활을 버텨내겠습니까? 꽃님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복동은 겨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수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복동의 예상은 옳았다. 뻔뻔스럽게 돈 떼어먹고 어딜 가시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비키십시오. 수팽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럴 순 없지. 자네한테 볼일 있거든. 험악한 수팽의 눈빛이 두려워 충성은 서둘러 말했다. 수팽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기를 본 충성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수팽이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놈 뒷산으로 끌고 가. 퍽퍽. 몽둥이 휘두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충성의 입에선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떠냐? 이제 반성이 좀 되나? 수팽이 축 늘어진 충성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린 피가 눈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집에 아픈 여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이 가픈지 충성이 헐떡이며 띄엄띄엄 말했다. 수팽이 딸 자식이라고 했나? 그거 잘 됐군. 색주가에 팔면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겠어. 어차피 이런 못난 아비 밑에 있어봤자 제대로 못 클 텐데. 수팽의 입에서 꽃님이 얘기가 나오자 충성은 짐승 같은 놈, 너 같은 게 무슨 관리라고. 몽둥이질 소리가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몽둥이질을 멈추고 충성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충성의 눈동자가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 몸도 차지차게 식은 것이 이미 충성의 몸에선 생명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죽었는데쇼? 이를 어쩐다. 수팽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수팽이 버쩍 고개를 쳐들고 새 남자에게 지시를 했다. 저놈은 목을 매 자살한 거다. 수팽이 선언하듯 말했다. 충성의 죽음은 그가 빚 때문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결론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복동이 분에 겨워 부르르 몸을 떨었다. 한동안 부부는 말이 없었다. 묵묵히 술을 마시던 복동이 고백하듯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전에 춘성이한테 야밤도주 하라고 했었어. 남편의 말에 kum순이 눈을 크게 떴다. 꽃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 kum순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들어놓은 꽃님은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아 고통스러워했다. 아버지, 아버지. 꽃님이가 또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몇 번 잠은 오셔? 12밤. 5살짜리 꽃님이는 숫자를 잘 세지 못했다. 아버지는 12밤 자면 오신댔지? 하나, 둘, 셋. 꽃님이는 그렇게 좋은 꿈을 꾸는 모습으로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갔다. 얼마 후 수팽과 온님이 갑자기 죽었다. 그들의 손에는 공깃돌이 쥐어져 있었다. 만수는 이야기를 마치고 방문을 열었다.
복사꽃이 꽃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